오후 6시가 넘어서야 박은정은 카페 문을 닫을 수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상냥해 보였지만 눈가의 피로는 감출 수 없었다. 은정은 천천히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다. 오늘도 그럭저럭 매출은 괜찮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녁 준비, 빨래, 청소, 쉴 틈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벗었다. 누구도 해주지 않는 말이었지만 적어도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싶었다. 집으로 가는 길, 은정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50대가 된 지금 체력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계속 버텨야 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 정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은정이 들어와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저녁은?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지금 할게. 빨리 좀 해. 배고파 죽겠어. 은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며 또 하나의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 설거지를 하며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깔린 거리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 불빛들 뒤에도 자신처럼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쓸쓸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안 정리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큰아들 준혁의 도시락을 싸고 딸 소연의 체육복을 챙겨주었다. 남편 정우의 와이셔츠도 다림질해서 옷장에 걸어두었다. 엄마, 용돈 좀 줘. 대학생이 된 아들은 점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쁜 것 같았다. 어제 줬잖아.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 빨리 줘. 은정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카페 매출에서 나온 돈이었다. 아들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나도 용돈 줘. 소연도 따라서 손을 내밀었다. 너는 어제 줬잖니? 친구 생일 선물 사야 돼. 결국 소연에게도 돈을 주었다.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손만 내밀 뿐이었다. 엄마, 내 운동화 어디 뒀어? 소연이 현관에서 소리쳤다. 신발장에 있어. 없는데? 은정은 부엌일을 멈추고 현관으로 나갔다. 신발장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운동화를 찾아서 딸에게 건넸다. 여기 있잖아. 못 봤어. 소연은 운동화를 신으며 투덜댔다. 정우는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고 있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무관심했다. 나 늦어서 먼저 갈게. 준혁이 가방을 메고 일어났다. 아침은 다 먹고? 배 안 고파. 반찬투성이인 밥상을 뒤로 하고 아들이 나갔다. 딸 소연도 곧이어 학교에 간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무도 그녀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다.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일 뿐이었다. 정우가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다. 나도 가야겠다. 점심은 밖에서? 응. 짧은 대답만 남기고 정우도 집을 나갔다. 은정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자신의 존재가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녁 시간 정우가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은정은 이미 저녁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회식이었어?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부장이랑 몇 명이서. 정우는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식탁에 앉았다. 은정이 정성껏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오늘 카페에서 상담받을 손님이 왔었어. 은정이 밥을 떠주며 말했다. 결혼 준비하는 젊은 커플이었는데 우리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 공간이 좀 좁긴 하지만 친밀한 분위기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추가 수입도 될 것 같고. 정우는 반찬을 집어먹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진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좀 더 공간을 넓혀야 할 것 같아. 옆 가게가 비었거든. 임대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또 시작이네. 정우가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뭐가? 욕심. 지금도 힘들다고 하면서 또 확장하겠다고?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힘들다고 한 적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카페를 하고 싶다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나한테 왜 자꾸 물어봐? 당신과 상의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우리 가족 일인데. 가족 일? 정우가 비웃듯 웃었다. 내 개인 취미 생활을 가족 일이라고 하지 마. 처음부터 내가 반대했잖아. 취미 생활?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우리 집 생활비 보태려고 하는 거야. 생활비 보탠다고? 얼마나 벌어들이는데. 전기세 나가는 것도 겨우겠는걸. 정호의 말은 비수처럼 은정의 가슴을 찔렀다. 당신도 은행원이니까 숫자로만 모든 걸 평가하는 거야? 은정이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 시작한 거야. 그럼 그렇게 말하지. 생활비 보탠다고 하지 말고. 둘 다야. 일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 그게 왜 잘못이야? 정우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마치 이 대화가 끝났다는 듯이.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야.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뭘 더 이야기해? 내가 하고 싶은 일 계속하면 돼. 단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는 말고. 그 순간 은정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외면할 줄은 몰랐다. 배우자라면 서로의 꿈을 지지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 혼자 다 하라는 거네? 처음부터 그랬잖아. 정호의 차가운 말에 은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한 달 후 은정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카페 임대료가 갑자기 올랐고 커피 머신이 고장나면서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단골 손님 몇 명이 이사를 가면서 매출도 줄어들었다. 은정은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번 달은 적자였다. 집에서 가져온 돈까지 써야 겨우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지? 혼잣말을 하며 펜을 놓았다. 그날 저녁 은정은 용기를 내어 정호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번 달 카페 운영이 좀 어려워서. 또 뭔 일이야? 정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임대료도 올랐고 커피 머신 수리비도 들어가서. 잠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 200만 원 정도면. 200만 원? 정우가 드디어 고개를 돌렸다. 장난해? 장난이 아니야. 정말 급해서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부부잖아. 이럴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정우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은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도와달라고? 내가 언제 카페 하라고 했어?
처음부터 반대했는데도 내가 고집 부려서 시작한 거잖아. 반대한 것과 도와주는 것은 다른 문제야. 아니야, 같은 문제야. 괜히 욕심부려 시작했으니까 책임도 내 몫이야. 그 순간 은정의 가슴 속에 뭔가가 크게 금이 갔다.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거절당한 것이 아니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나 혼자 해결하란 말이야?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했잖아. 독립적으로 해결해봐. 은정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그렇게 해. 정우는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을까? 결혼 초기에는 분명히 다정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함께 꿈을 꾸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에 쫓기면서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정우는 점점 가장의 권위 뒤에 숨어버렸다.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집안일은 내가 해라. 내가 바쁘니까 아이들은 내가 돌봐라. 내가 하고 싶다는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모든 것이 그런 식이었다. 함께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은정은 단지 정호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보조자일 뿐이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은정은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혼자 망망대해를 헤엄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며칠 후 오후 카페에 한 노부부가 들어왔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는데 서로 부축하며 들어오는 모습이 정겹게 보였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할아버지가 상냥하게 말했다. 네, 잠시만요. 은정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노부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무심코 들리는 대화 내용에 은정의 귀가 기울여졌다.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 괜찮대요.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다행이네. 당신이 아프면 나도 못 살겠어. 뭔 소리예요? 당신이 먼저 건강 챙겨야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는 은정의 마음에 따뜻함과 동시에 아픔이 밀려왔다. 커피를 가져다 드리며 은정이 말을 걸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남해에서 왔어요. 딸이 이 동네에 살거든요. 남해요?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살아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조용하고 공기 좋고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부럽네요. 저도 바다 보며 살고 싶어요. 그럼 오세요. 우리 마을에는 도시에서 내려와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게스트하우스도 몇 개 있고. 할아버지가 거들어 말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그런 관계들이 참 좋아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노부부가 떠난 후 은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모습,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두 진짜였다. 50년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은정은 자신에게 물어봤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일장에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 은정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또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저녁 준비할게. 은정이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은정은 마음을 정리했다.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서. 남해. 할머니가 말했던 그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바다를 보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삶. 은정은 처음으로 확실한 결심을 했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가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다고. 설거지를 마친 은정은 거실로 나와 가족들을 바라봤다. 여전히 각자의 일에만 몰두한 채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안녕. 은정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일주일 후 은정은 가족들 앞에 앉았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뭔 일이야? 가족들에게 말할 일이 있어. 준혁과 소연도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 잠시 집을 떠나려고 해. 뭐? 정우의 눈이 커졌다. 어디 가는데? 소연이 물었다. 남해. 거기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보려고. 정우가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했어. 생각은 무슨. 카페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게스트하우스? 카페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그럼 접으면 되지. 왜 남해까지 가?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내 삶? 정우가 비웃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내 삶? 바로 그거야. 은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20년 동안 당신 삶, 아이들 삶만 생각하며 살았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 엄마, 우리는 어떻게?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는 이제 다 컸잖아. 준혁이는 대학생이고 소연이도 고등학생이야. 엄마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정우가 소리를 질렀다.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야? 도망가는 게 아니야. 시작하는 거야. 시작은 무슨 시작? 나이 먹고 철없이. 은정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당신이 보기에는 철없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진지해. 그날 밤 아이들이 찾아왔다. 엄마, 진짜 가는 거야? 준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응. 왜? 소연도 따라 들어왔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 은정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다만 엄마도 꿈이 있다는 걸 이해해줘. 꿈이 우리보다 중요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문제가 아니야.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 며칠 후 은정은 정말로 남해로 떠났다. 큰 짐은 없었다.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다.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은정은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다. 남해에 도착한 첫날 밤 작은 민박집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며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부터 은정은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할 수 있는 집을 찾아다녔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연을 들은 부동산 아주머니는 잘 오셨어요. 우리 마을에는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새 삶 시작하거든요라며 웃어주었다. 일주일 만에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했다. 2층 집이었는데 1층은 카페 겸 식당으로 2층은 객실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았다. 열쇠를 받아든 그 순간 은정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은정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의 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빨래는 쌓여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정우는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아빠, 밥 먹을 게 없어. 소연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투덜댔다. 주문해서 먹어. 매일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 정우도 답답했다. 은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감당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다려진 와이셔츠가 옷장에 걸려 있던 것, 퇴근하고 오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던 것,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엄마한테 전화해봐. 소연이 아빠에게 말했다. 내가 왜? 아빠가 해야지. 엄마랑 싸운 것도 아빠잖아. 정우는 고개를 돌렸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한편 준혁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생활비가 부족해진 것이다. 그동안 엄마가 카페에서 번 돈으로 용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오빠, 나도 알바 구하려고. 소연이 오빠에게 말했다. 고등학생이 무슨 알바? 주말에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집에서 계속 라면만 먹을 수는 없어. 남매는 처음으로 생활의 실질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엄마가 정말 대단했구나. 준혁이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했다. 소연도 빨래를 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집안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았다. 대화도 줄어들고 각자 자기 일에만 신경 쓰게 되었다. 그제야 은정이 가족들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우는 밤늦게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일까?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엄마한테 연락해봐. 갑자기 왜?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정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은정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보다 밝게 들렸다. 나야. 어떤 일이야? 별일 없고 그냥 안부 묻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바다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집은 어떻게 구했어? 바다가 보이는 작은 2층 집이야. 게스트하우스로 고치고 있어. 정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은정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생기가 이상했다. 아이들은 잘 있어? 응.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많이 컸을 거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정우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은정의 작은 게스트하우스 바다풀이 문을 열었다. 1층은 아늑한 카페 겸 식당이었고 2층에는 바다가 보이는 객실 3개가 있었다.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바다를 바라보는 큰 창문과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정원이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냈다. 첫 손님은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부인이 감탄했다.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보이다니. 감사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은정은 정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서울 카페에서는 늘 억지로 지었던 미소와는 달랐다. 사장님, 이곳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정도요. 원래 이쪽 분이세요? 아니에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우와, 용기 있으시네요. 저희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은정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좋아요.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이웃 민박집 사장 아주머니,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할머니, 이들은 은정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다. 은정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졌어요. 민박집 사장이 말했다. 맞아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은정은 이런 관계가 그리웠다는 걸 깨달았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관계. 그날 밤 은정은 2층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소연의 목소리였다. 응, 소연아. 엄마 미안해. 갑자기 왜?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굴었던 것 같아.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괜찮아.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다니까 다행이야. 엄마는 정말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전화를 끊은 후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셔다. 바다 냄새와 함께 자유로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다. 한 달 후 정우가 남해를 찾아왔다.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서 와요. 은정이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여기가. 응, 내가 만든 곳이야. 정우는 둘러보며 놀랐다. 서울 카페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늑했다. 혼자 이 모든 걸 했어?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 둘은 바다가 보이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오랜 침묵 후 정우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뭐가?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지? 응. 너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더라. 나도 여기 있으니까 정말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답답했구나. 응. 정말 답답했어. 그날 정우는 하루 더 머물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은정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내 삶의 당당한 주인공으로서